양진의 언박싱 오늘의 주제는 블록체인 기술과 사회적 경제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관심 있으세요? 메타버스는 어떠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커먼즈 이론의 거장인 데이비드 볼리어는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란 복지국가를 짓뭉개는 거대한 국가 채무,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부채주도 성장, 이것을 지탱하는 금융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나눌 이런 이야기들은 블록체인 경제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제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정의연, 최영규 님이 쓴 책입니다. 블록체인 경제는 플랫폼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플랫폼 잘 아시죠? 목표가 다른 두 그룹 이상의 이용자들이 이제 거래를 하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그건 이제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온라인 공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제도적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어쨌든 우리가 철도역에서 이제 오고 가는 그런 플랫폼을 떠올리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것도 바로 이런 플랫폼이죠. 어떤 이용자는 이 온라인 공간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정보를 캡처해 갑니다. 어떤 이용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나 또 정보를 여기서 팔게 되죠.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네이버는 다만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광고를 팔게 되죠. 광고 수익의 크기는 광고 개수 곱하기 이제 클릭 이용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트워크의 외부 경제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용자가 많을수록 돈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런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중앙화된 플랫폼이고, 이 중앙화된 플랫폼을 양면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이용자와 요 플랫폼 안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이렇게 이제 나누고서 이것들을 중개하는 이제 중앙화된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플랫폼 사업자죠. 이게 네이버가 되었건 구글이 되었건 유튜버 사업자가 되었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화된 플랫폼, 중앙화된 양면 시장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그동안 플랫폼 기반의 양면 시장은 30년이 넘게 인터넷 경제를 발전시켜 왔고, 전통적인 시장 경제와는 다른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서 공급자와 사용자에게 온라인 상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급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독점형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온라인 상거래 규약과 거래 단가 기준을 중개인 중심으로 책정하고 수시로 변경한다. 그들만의 수익 증대에 초점을 둔 시장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구글, 네이버, 유튜버, 이 같은 플랫폼 중개 기업은 사용자들의 기여를 자신들만의 독점적인 수익으로 추출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입니다. 블록체인 경제의 저자들은 이러한 중앙화된 플랫폼의 문제를 극복하는 솔루션을 블록체인 경제에서 찾습니다. 블록체인 경제에서는 중앙에서 중개하는 그런 중개기관이 필요 없는 거죠. 중개기관의 인증이 없이 분산되어서 존재하는 다수의 컴퓨터 이용자들끼리 서로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동이 지갑에 1억 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행이 신한은행이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많은 이제 컴퓨터 이용자들이 길동이 지갑에 1억 원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인증해 주게 되면 길동이 지갑에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증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기반해서 대출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훨씬 신뢰할 만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정보의 누출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블록체인 경제에서는 진정으로 공유 경제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삼면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면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사용자와 함께 그 블록체인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행되게 됩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금융 영역이 추가된 시장을 말하는 것이죠. 이 코인으로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 서비스가 작동하는 시장입니다. 각각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코인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죠. 중개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없어도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를 보상 없이 추출해 가거나 그렇게 추출한 개인정보를 누적시켜 가지고 한순간에 정보를 누출시키는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정보의 사용자가 생산자가 되고 주주가 되어서 창출된 가치가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공유되는 체제가 블록체인 경제, 블록체인 기반 삼면 시장이 되는 것이죠. 삼면 시장 경제는 P2P 경제입니다. 이게 개인과 개인이 함께 만나서 직거래하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암호화폐는 디파이, 탈중앙화된 금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송금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대출이나 또 송금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디파이는 가능한 것일까요? 탈중앙화된 금융이 가능한 것일까요? 한국산 토큰인 테라와 루나가 이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깨졌죠. 최근에 아시죠? 네, 테라 사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 경제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테라와 루나의 도전과 좌절, 이 이야기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가 주목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것들이 이게 거래의 매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냐, 교환의 매체가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환의 매체가 되려면 가격의 변동성이, 가치의 변동성이 적어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안정적인 변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어떤 실물 자산에 연동된 거, 실물 자산에 개런티 되는 그런 코인들이었죠. 예를 들면 테더라든지 USDC 같은 그런 코인이 그런 예가 됩니다. 그런데 테라는 이 실물 자산에 전혀 연동됨이 없이 말 그대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경제 이런 개념에 철저하게 이 알고리즘에 기반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 그게 가능하냐?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테라와 같이 루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테라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루나가 시스템적으로 받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가동되냐 하면은 테라와 쌍으로 움직이는 루나가 어떻게 안정화 시스템을 만드느냐 하면은 테라의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게 되면은 시스템이 루나를 통해서 테라를 시장에 풀어요. 그리고 테라가 지나치게 이렇게 다운이 되게 되면은 루나를 통해서 테라를 흡수합니다. 테라와 루나, 지구와 달, 이들의 폭락을 두고 한국산 코인의 폭락이 블록체인 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옵니다. 더 강해져서 다시 옵니다. 테라쇼크는 철저히 이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의 추구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리고 좌절이었습니다. 이 테라의 폭락의 원인을 매일경제 황순민 기자의 보도를 인용을 해볼게요. 첫째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취약성이 드러난 결과다. 둘째는 높은 이자율을 통해서 사람을 모은 바람에 유동성이 묶인 것이 원인이다. 세 번째는 악의적 세력의 공격이다. 네 번째는 기관이 루나 폭격의 배후를 조종했다.
1992년 조지 소로스의 영국 파운드 투매로 유럽 환율 메커니즘을 무너뜨렸던 검은 수요일 사건과 유사하다. 5번째, 헤지펀드가 수십억 달러를 동원해서 공매도를 했을 것이다. 결국 미국 주도 규제 환경에서 말 잘 듣는 코인만 살아남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USDC 같은 코인의 경우는 미국의 회사가 발행했는데요.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에 피델리티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블랙록 같은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투자를 했죠. 투자를 받은 핀테크 회사가 이 서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핀테크 기업은 미국 규제 준수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주 이익을 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여 왔습니다. 주주 이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의 중요한 참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나누거나 또 기여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는 데서 소외되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경제에서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태계의 신뢰를 형성하고 거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분배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경제입니다. 커먼즈의 전도사인 데이비드 볼리어는 화폐의 민주화, 탈중앙화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을 블록체인 기술에서 찾았습니다. 테라와 루나는 다시 올 것입니다. 더욱 강해져서 우리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